안녕하십니까. 신의균 빵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 정세, 외교 안보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다 살펴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준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는데, 이거 미국이 인정해 준 걸까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또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에 시가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계속 하루에 서너 시간씩 회랑을 열어줘서 시민들이 안전지대로 탈출하게끔 지금 도와주고 있죠. 이 부분을 팔레스타인 정부 그리고 하마스 등은 아주 왜곡해서 선전전을 하고 있고, 또 진실은 이런 상황인데, 그 진실을 촬영한 이 팔레스타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고, 하마스는 그거 공개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인데 정말 추악하죠.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집권 초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해왔던 호주 노동당 정권이 미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결국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 이 상황을 보면서도 오커스 레짐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호주 총리로는 7년 만에 중국을 찾았으며, 중국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며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호주와 중국 언론들이 11월 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1월 6일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제와의 상호작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호주와 중국 두 나라의 강력한 관계는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국 관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에서 이해가 나온다라며 이견으로 양국 관계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을 때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시진핑 주석,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창 국무원 총리와 연수의 회담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주고받았는데요. 리창 총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양국이 총리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 전략 대화, 경제 전략 대화, 장관급 경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간첩 논란 이후 축소됐던 문화, 체육, 교육, 관광,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한 호주 총리의 이 같은 행보에 시진핑은 호주가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라며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문제는 호주가 미국 중심의 반중 동맹의 핵심 구성국으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의 구성원이라는 점인데요. 미국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과 동반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호주, 아무래도 미국의 플랜 B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앨버니지 총리 좌파죠. 그리고 7년 만에 호주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서열 1위 시진핑을 비롯해서 서열 2위,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 또 국무원 총리 등등 다 연쇄적으로 만나는 그런 광폭 행보를 하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그냥 골라서 다 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말들을 다 하죠. 호주하고 중국하고는 체제가 다르다. 그렇지만은 달라서 안 볼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소통하고 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시진핑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것처럼 중국 경제가 살아야 그것이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읊어주면서 호주의 이익은 중국 경제 발전이 호주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총리급 정례회담, 그리고 2+2 외교 국방, 이 국방관계 정례회담, 그리고 경제관계 장관 정례회담 등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호주에도
공작원 많이 있었죠. 그 공작원 다 폐쇄를 했습니다. 왜? 중국이 스파이 짓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문화체육, 교육, 관광 이런 것들 다 복원시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커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을 비롯해서 첨단 군사 과학 기술을 호주와 공유하는 이 레짐,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미국을 비롯한 이 영국 등이 취득하는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는 이 레짐, 파이브 아이즈가 이제 영연방에서 출발한 그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완전히 정보 공동체의 이 호주가 미국보다 중국에 이렇게 경사된다면 호주 빼고 다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정보 공동체, 그리고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아닙니까? 미국 정말 정신 빨리 차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0월 17일 아조프의 연안의 베르단스크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발사해 여러 대의 러시아 헬기가 파괴됐다는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베르단스크 비행장 피격 후 러시아가 베르단스크의 헬기들을 후방으로 옮겼는데 그 후방 기지도 피격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주 아조프의 연안의 타갈로크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군 에이테킴스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역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러시아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11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모스크바 시각으로 11월 7일 오전 9시 50분께 발생한 이번 사건은 비행장 활주로 서쪽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며 식별됐는데요. 목격자들은 폭발 전 그 어떠한 공습 경보도 없었으며 거대한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타갈로크 공군기지는 러시아 남부공항구의 핵심 공군기지 중 하나로 제18 근위 군사 수송사단 일류신 76 수송기가 배치된 곳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는 러시아 전역의 주요 군수 공장에서 무기와 탄약을 실은 수송기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전략 거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 17일 베르단스크 비행장 피격 후 생존한 헬기 대부분을 이곳으로 이동 배치했는데요. 베르단스크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아우디우카 전선에서는 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이곳도 에이테킴스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로스토프주 행정당국은 타갈로크 기지에 공습이 있었고 제트기 2대가 파손됐다라며 군과 지역 소방당국이 피격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피해를 수습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는 여러 발의 에이테킴스를 발사했고 대부분의 미사일은 활주로 서부와 인근 마을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트기 2대가 파괴됐다라고 이 러시아의 타갈로크 주지사가 직접 밝혔는데 주지사가 그 정도 밝혔던 것 같으면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공격은 소기의 성과 전체를 다 거두지 못해도 일부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발의 미사일을 쐈어요. 여러 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지금 자탄을 950발을 뿌리는데 비행기 2대만 파괴했다? 이 말은 뭐냐? 너무 부정확했다 이거예요. 이게 타갈로크 비행장은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점이 있죠.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계선이죠. 여기가 이제 도네츠크, 여기가 루안스크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서방이 전달해준 그런 미사일들은 러시아 본토는 때리지 못하게끔 지오 펜싱 기술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러시아 본토인데 지금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형 추적을 또 지형 대조를 하니까 시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형과 자기에게 입력되어 있는 지형이 같으냐 안 같으냐 이걸 보면서 이제 유도를 해 나가는 거죠. 똑같구나 하고는 이제 내가 가는 경로가 맞아 하고는 유도를 해 나가니까 그 지도를 지워버리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오펜싱 기술을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하냐? 일정
좌표 이상 넘어가면 신관이 작동하지 않아서 터지지 않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정 좌표 이상은 이 사격 통제, 이 좌표 입력하고 하는 그 스크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입력이 어떤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날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뭔가 제한은 뒀지만 정확하게 좌표 입력을 할 수 있게끔은 제한을 했지 않을까. 그러니 이렇게 부정확하게 날아갔죠. 그래서 지금 터진 지역을 보면 활주로가 여기 있고, 활주로 남쪽 끝단 이 지역에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지역에 터진 것으로 보이냐?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보니까 저기 지금 연기가 나고 있어. 그런데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이 위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건물 뭐 이런 것들하고 다 해서 직선으로 쭉 꺼보니까 이 지점쯤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워싱턴 소식통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터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 발을 쐈는데 저 끝단에 그냥 가서 한두 발 맞고 말았다. 이 말은 미국이 뭔가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확하게 날아갔다라는 것이 되겠고, 자,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로 전달해 주기로 했던 각종 탄약류가 이스라엘로 행선지를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또 러시아가 갑자기 조기 경보기와 미그 31 전투기를 조합해서 만든 새로운 공격 기술로 이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전투기를 대거 지금 격추하고 있죠. 그래서 제공권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훅 러시아로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전투기 헬기들이 계속 와서 지상 폭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탄약이 대거 들어가서 이 포병 화력도 하루에 2만 발, 3만 발씩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이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마, 우리 무기로 라고 했거나 말거나, 지금 여기에서 계속 공격 헬기들, 또 수-25 공격기들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폭격을 하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때려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저 안타깝게도 여러 발을 쐈는데 이렇게 피해가 졌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냥 활주로 일대, 주기장 일대를 그냥 확 다 쓸어버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과감한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멈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난민들을 구출해 안전지대로 탈출시키는 영상이 공개돼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육군이 현지 시각 11월 7일 오전 가자시티 일대에서 대규모 민간인 구출 작전을 실시했으며, 수천 명의 민간인이 이스라엘군의 호의를 받으며 와디 가자 이남의 안전지대로 대피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이 11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살라 알딘 고속도로 일대에 이스라엘이 선포한 인도주의적 대피 회랑을 따라 전차와 장갑차, 헬기가 배치됐으며, 이들이 가자시티에서 빠져나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신병을 확보해 와디 가자 이남의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백기를 들거나 짐을 든 민간인들이 이스라엘 전차와 장갑차의 엄호를 받으며 줄을 지어 대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현지 주민은 촬영 시기는 11월 7일 낮 12시경이며 촬영 장소는 북위 31도 28분, 동경 34도 26분 일대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 내용과도 일치하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매일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탈출 회랑을 지정한 뒤 이를 대량의 안내 전단과 전화, 문자 메시지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병력과 장비를 보내 주민들의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전장 한복판으로 들어와 도로와 주변 마을을 통제하고 대피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은 SNS를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매일 지정되는 대피 회랑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정부는 주민 통제와 선전전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무부 이아드 알 부즘 대변인은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 보호를 받으며 탈출하는 영상은 이스라엘이 조작한 선전자료라며 절대 해당 영상을 공유하지 말고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말려 죽이기 위해 물과 식량을 끊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가자시티의 모든 빵집이 오늘 연료와 밀가루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라고 성토하며 이스라엘의 잔혹성을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가자시티와 노스가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살라 알딘 도로를 통해 포위망 안으로 물과 식량, 의약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은 적이 없고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의 인도적 구호물자 공중 투하도 허용하는 등 고사작전을 편 적이 없다는 점인데요. 주민들이 탈출을 막아 인간 방패로 삼고 이 상황에서도 구호물자를 독식해 주민들을 말려 죽이고 있는 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정부 인사들, 가자 수탕전이 끝난 뒤 가자 주민들에게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여기 전차가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인도주의적 회랑을 통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세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일단은 공격하지 않고 지켜줍니다. 라고 한 그 인도주의적 회랑으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이 회랑을 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동할 때 수백 명이 해서 이제 계속 이동하니까 아마 수천 명이 하루에 이동을 해서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이 고속도로, 도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막아버렸죠. 와디 가자 중간을 차단했는데 이 차단선 안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회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는 이스라엘 군이 뿌린 전단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어줍니다 하는 안내문이 뒤에 다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 인도적 회랑을 매일 하루에 3-4시간씩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길, 그리고 그 주변은 하마스가 여러분들 납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줍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영상이 공개되니까 이 팔레스타인 내무부 대변인인데 그거 공유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그대로 있어라. 아니, 이 자들은 정말 기가 차요. 자, 이 자들의 말은 뭐냐? Starvation in Gaza is taking very dangerous turns. 그러니까 가자의 기아가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아니 자기네들 말로 기아가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어서 기아가 없는 곳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으면 빨리 가서 밑에 내려가서 먹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내무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해주지 못하면. 그런데 기아가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집에 그대로 있고 그거 SNS에 공유도 하지 마라.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이 오히려 민간인을 보호하고 있던 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기가 차는 자들 아닙니까? 자,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냐? 지금 오늘부로 물과 식량이 통제가 돼서 빵집이 이제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는다 라고 하면서 내무부가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기가 차서요. 자, 일단 식량과 물이 없어서 빵집이 문을 닫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집에서 스스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맹점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식량이 없다고 했으면 이 밀가루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했으면 반죽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빨래를 많이 늘어놨죠? 물이 없는데 빨래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 두 사람을 보세요. 인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덩치도 좋고 살도 아주 튼실합니다. 기아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거의 머리도 세팅을 제대로 저처럼 했네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인도주의적 회랑을 통해서 남쪽에서 들어온 구호물자 트럭이 알시파 병원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적신월사 또는 적십자 마크를 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차가 유리창이 파괴가 돼 있죠? 아마 돌 맞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이겁니다. 아니, 폭격했으면 이 정도 트럭이 뒤집어지고 그냥 박살나고 없지. 어디 폭격했는데 여기 지금 유리창 앞에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까?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돌 맞은 거죠, 이 정도면. 돌을 누가 던집니까? 자, 여기는 지금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차량이 이렇게 전면 유리에 돌을 여러 발 맞았으면 누가 던진 겁니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 선전에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의 좌파들이 부하내동해서 하마스가 마치 자기네들 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스라엘이 극악으로 매도하고 그 근처에는 반미가 깔려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누가 지금 주민들을 죽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시가전 전과 제대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